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준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리스톤 이준석. 지난 한 2년, 1년,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로 급부상을 했지요. 거의 이름이 없던 무명 젊은 그런 정치인이 가령 그 대선 후보급보다 더 유명한 그런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 이준석이 우리 보수 정통 야당에게 해준 공로, 반면에 그가 끼친 해악, 이걸 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이준석은 매우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자기를 전국적인 정치적 무게를 가진 그런 37살짜리 민물로 키워낸 것. 의도를 한 것인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무튼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공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최연소 제1야당 대표, 앞으로 또 이런 대표가 나올까 싶을 만큼 36살의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 사실은 꼰대 소리를 듣던, 그리고 다 늙어빠진 노쇠하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길 것을 이준석 때문에 그냥 0.75 차이로 이겼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어찌됐든 당 대표의 가장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는 자기 당이 이끄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걸 해냈습니다. 이준석이 해냈다기보다는 후보가 고군분투해서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준석은 뭐 갑자기 삐져가지고 어디로 사라져버려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 중요한 선거 시기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온갖 분란들을 다 일으키고 달래러 가야 되고 뭐,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지내놓고 보니, 그래, 준석이가 당대표, 그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2번 이겼네, 그렇다고 해주죠 뭐. 그렇지만은 이준석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그 당내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친윤 그룹에 속하는 의원들은, 아니 대선에서도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준석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는 정통 보수 야당의 비전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온갖 분란을 일으키면서 그 분란의 중심에 자기가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언론에 자기 이름이 항상 이렇게 큰 활자로 이름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걸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돌아보지요, 지난 시간들을. 이준석이 처음으로 작년 6월 11일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이준석 보수정당 당대표 1년. 근데 이준석이 처음 당대표가 됐을 때 사실은 뭐 언론,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죠. 박수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준석. 응? 이준석 말처럼 전국 253개, 253개 지역구 중에서, 그 당협위원장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제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당대표가 되자마자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서울에서 누구나 탈 수 있는 따릉이라는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지요. 그 다음에 토론 배틀, 토론 과정을 뭐 1차전, 2차전, 3차전 이렇게 여러 차례 치러가지고 당 대변인을 뽑았지요. 그래서 아주 이목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직 후보자한테는
기초 자격 평가라는 걸 치르게 하자. PPAT. 아이고 이제 시험 쳐야 되네. 그래가지고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고통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약 1분 가량의 쇼츠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또 AI 윤석열을 기획을 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 나온 공학도답게 그런 쪽으로는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의 솜씨를 드러내기도 했었지요. 지방선거 막판에서는 이재명 이제 민주당 의원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끈질기게 물어넣어서 아무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파이터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준석 당대표 1년 동안에 원래 20만 명이었던 국민의힘 당원이 80만 명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호남 민심도 좀 변했다. 이준석이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제 호남 그 유권자들 가구에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도 전달하고 또 지방선거 때는 광주 지역 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자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수습을 하기도 했고 이제 이 결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지사, 전라북도 지사, 광주 광역시 시장 그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15% 이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는 그런 선전을 했지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런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민주당이 껄끄러워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2연승을 이끈 당 대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이준석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던 마이너스 측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이 당내에 분란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어찌된 일이야 하고 가보면 이준석이 중심에 있습니다. 열의 9은 이준석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당대표 취임 2달 만 작년 여름 8월 달에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와 통화 녹취록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통화 녹취록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은 저거 곧 정리된다. 저거 곧 정리된다. 작년 8월만 해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몰랐습니다.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에이 저러다 말지 뭐.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봐봐. 그때도 그냥 온 국민이 환호하는 것 같은데 한두 달 만에 그냥 낙마를 하자뇨. 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곧 정리되지. 그래서 저거는 누구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난 11월 30일 윤핵관을 공개 저격하면서 당무 거부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당무 거부를 했어요. 이준석은 윤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증샷을 찍으면서 장제원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도발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또 부랴부랴 내려가서 울산에서 저녁 겸 한 잔 먹으면서 또 이렇게 껴안고 이준석 달래고 울산 회동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일단 봉합이 된 것 같지만 속까지 봉합될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거기서도 뭔가 분란의 씨앗이 계속 이제 연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준석 대표는 그 울산 회동이 있은 지 3주도 안 돼서 선대위의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 돌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으로 결정이 딱 되고 또 울산까지 내려가서 준석아 이제 우리는 한 팀, 원팀이야. 이래서 달래고 그 3주 만에 그런 일이 있은 지 3주 만에 또 이준석은 다시 한번 삐져가지고 모든 당무를 내려놓고 이 사람이 공당의 당대표로서 책임을 진 당대표 맞아? 이런 철딱선이 코올리게 아니야? 이거 이준석? 선거판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런 비판을 들어마땅했지요. 추경호 당시 원내 수석이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이준석을 신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깜짝 등장을 해서 거기서 또 한 번 이준석을 껴안아 줍니다. 톡톡톡. 준석아, 좀 참자 우리. 응?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뭘 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또 일단락은 됐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윤핵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들 다 마음속에서 이준석 가입표를 딱 한 거죠. 아우 저 상종 못할 인종이군. 아유 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못된 것만 배웠지. 툭 하면 삐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넌 안 되겠다. 안철수 후보하고도 거의 감정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충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전을 벌이고 논란을 빚고 모욕적인 발언이 난무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막말 때문에 단일화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이제 마이너스적 측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젠더 갈등.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의 정치적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20대 젊은 남성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고 그들을 위한 귀에 달달한 얘기를 쏟아냈는데, 그래서 20대 젊은 남성들의 당원 숫자도 늘어나고 힘을 좀 얻는 것 같았는데, 나중 지내놓고 보니 그 20대 남성들이 들어온 거 못지않게 20, 30대 여성들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준석이 있는 국민의힘은 헬로우 굿바이다.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개봐봐 잘 있어라. 도토리는 간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덧보태준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뺏어갔다. 이준석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대선 이후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정면 비판을 해서 또 양극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은 물론 그러한 이준석 발언에 장애인 철폐연대가 좀 무리하게 출근길에 시민의 발목을 붙잡았던 거, 이거 이준석이가 그래도 할 말 하네, 이렇게 공감을 표시한 시민들도 계세요. 그거 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어떤 정치적인 새 출발을 시작하면서 뭔가 이게 길을 모으고 국정 운영 동력을 쌓아가야 될 그 시점에 윤석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에 자기가 돌팔매질을 하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래 그래도 이준석이가 할 말 하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분란을 일으키고 돌멩이질을 하고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여론이 또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플러스가 30 마이너스가 60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조기 전당대회 말도 꺼내지 마세요. 나는 내년 6월 10일까지 난 당대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출마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한테 제일 큰 고비는 그렇습니다. 성상납 의혹. 이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보수정당의 대표가 주로 관리형이거나 보수형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는 환호와 야유를 동시에 끌어내는 독특한 캐릭터다. 혁신위원회의 공천 시스템 개혁을 놓고 불거진 당내 갈등이 이준석 대표 앞에 놓인 진짜 시험대다. 이제 그런 말. 혁신위원회도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윤리위원회 24일부터인가 이제 결판을 내기 위한 회의를 연다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징계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무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가지 징계를 보면 첫 번째가 경고입니다. 경고. 똑바로 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경고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가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은 당내 지도부에 계속 있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윗단계. 그러니까 맨 밑에가 경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보다 더 센 경고는 탈당 권고. 나가라. 네 발로 나가. 험한 꼴 보기 전에. 이게 탈당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징계는 제명. 우리 당적에서 네 이름 지워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 어떤 징계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치적 분석은 조금 엇갈려 있는 건 맞습니다. 경고 정도 받으면 아마 이준석이 또 그 자신의 말을 막 해가지고 견뎌내려고 할 것이다. 당대표를. 그러나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당대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이제 윤리위원회는요. 윤리위원회보다 더 상부 기관은 최고위원회거든요. 그 최고위원회의 그 이제 제일 꼭지점이 당 대표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무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와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오는 순간 저는 그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칠 것인지 아니면 윤리위원회를 사전에 탐지를 하고 징계가 공개되기 이전에 스스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그동안에 박수 소리도 덜어 들었지만 논란의 중심에서 항상 본인의 얼굴과 이름이 보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제 딱 1년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